한겨레 뷰리핑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요즘 대세죠? 네, 대세입니다. 네, 건강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대본? 제가 대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왜요? 그렇다고요. 예, 칭찬이 네. 어색한가요? 아니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 칭찬이 뭐라고 썼는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겨레 하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하면 한겨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요즘 대세 대환고래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회사에서 큰 관심 없다 근데 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칭송하면 모두가 칭송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대구가 살면 이 사람이 산다. 강스타. 대구의 동남풍은 누굴 위한 바람인가? 강스타 강수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래요? 예. 아직인가요? 예, 아직입니다. 예. 아침마당에서 섭외 와야 이제 스타 인증이죠. 그렇죠. 아침마당 예. 섭외 받아봤죠. 그래요? 네, 안 나갔죠. 예, 출연을 하지 않으셨죠? 왜요? 예. 왜 안 나가요? 그 예전에 이제 엠번방 할 때 그 어. 어머니들 대상으로 10대 애들의 이제 말하자면 핸드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거 강의를 사례랑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다. 네. 우리 형님하게 좀 잘네요. 예. 예. 뭐 짤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강수영 변호사 같은 트럼프가 트로트가 같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성대모사가 아니라 트로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뭐 평론다음은 예능이니까요. 다들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예. 좋아요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 댓글 지금 열심히 달아주고 계십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수영 변호사 오셨으니까 우리가 늘 대구 얘기부터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양당 대표가 지난 주말까지 영남에서 부산 대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행, 장동익 대표는 부산 거쳐서 대구행까지 대구 부산행을 했는데요. 뭐 이것부터 좀 평가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영남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장동혁 대표 먼저 할까요? 예,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뭐 어차피 대구 부산 이쪽은 영남은 어쨌든 그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 있고 뭐 윤영현이 됐든 부정선거 세력이 됐든 아니면 뭐 반탄파가 됐든 뭐 그 사람들이 당원 중에 상당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 본인이 가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묘한 거는 대구에서는 잠잠한데, 이제 부산 가가지고는 좀 시끌시끌했죠. 확실히 좀 정서가 다른 건지 아니면 분위기가 다른 건지요. 그거는 이제 현역 의원이 있나 없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대구에는 현역 의원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개혁 성향의 현역 의원이 보이지가 않고, 부산은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이 좀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 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야유의 의미로 장동혁을 연호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장동혁 계속 연호했던 건 이제 그리고 마이크에 차마 잡히지 않았던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경태 의원이 화가 나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이 안 되는 거야. 집에 가! 나가!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적을 요거 보면서 사실 그 장례 정리는 장동혁이 했어야죠. 그렇죠. 본인이 당대표로 갔을 때 장군님이 무슨 장례 아나운서도 아니고 장례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장중을 좀 진정을 시키고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서는 자기 말도 그러더만요. 한 달 이내에 하나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뒤에서 그렇게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조경태 의원 때 그런 소동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비호하고 또 조경태 의원한테도 좀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라. 오늘 자칫날 아니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야 되는데 역시 약간 즐기는 느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모장무사다.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왜? 부산에서는 조경태가 싸웠다. 장동혁 대표의 어떤 무가참.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의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미국부터 이해되지 않는 일련의 행보들이 그 지지층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나에게 언젠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6월 3일까지는 힘이 안 되더라도 6월 4일부터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뭐 모두 이제
그 선대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장동 대표가 와서 이런 소동이 나고 그러니까 내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을 노출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분란 자체가. 분란 자체가. 근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캠프는 장동혁이랑 싸우는 캠프예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는 전혀 뭐 예상 뭐 생각도 못했던 초식들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국민의힘의 최저선이 뭡니까? 장동혁과 싸우는 사람이야. 이가 이제 말하자면 최저선 인증이에요. 그래서 저 그래도 심지어 이제 민주당 패널들도 그래도 누구누구는 장동혁이랑 싸우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건 뭐 다 떠나서 그나마 지금 국면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선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축으로 보면 대구는 아직 그것도 안 돼. 그 최저선 충족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어제 오후 어제 그리고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입니다. 아이고. 정청래 대표 부산행에서 또 구포시장입니다. 또 구포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셨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선거 운동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실히 요즘은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미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대형 악재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미숙하다는 것이 이제 며칠 드러났었는데 그건 사실 아직 뭐 초보이고 뭐 너무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막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아예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감이 있어도 앞으로는 잘해야 된다. 이게 빨리 중앙당에서 내려가서 사람 붙여가지고 메시지 관리도 좀 해주고 안 해야 될 행동 이런 것도 진짜 선수들이 좀 내려가서 선수들이 좀 붙어야 된다고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웬걸 중앙당에서 당대표가 가가지고 사고를 쳐버렸네. 아이고. 중앙당에서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당대표가 가서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더 좀 문제가 되는 게 정청래 대표는 좀 올드해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올드해가지고 정서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무리수를 뒀다고 치면 그럼 옆에서 하정우 후보는 그 얘기 듣고 아닙니다. 저 오빠는 무슨 아저씨 아니야.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정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옆에서 하정우 후보도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좀 실수가 있었군요. 그 본인이 주도적으로 가려낼 능력이 안 되고 그냥 당대표 옆에서 그냥 분위기대로 쑥 흘러가는 모습이 상당히 준비가 안 됐고 정치인으로서 정무 감각이 초보 수준도 안 되는구나.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처음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연타로 매일같이 터지잖아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 정무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정무적 준비라기보다는 저는 감수성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수성 문제요. 감수성이라는 게 어떤 시대적인 합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해 가는 건데 거기에 안 맞는 워딩이고 안 맞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감수성 없는 발언을 하는 게 문제고 정청래 대표 약간 이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한번 낙천됐을 때 덕컷 유세단이라고 꾸려갖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해서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덕컷 유세단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유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때 그래 저런 사람들이 좀 정리돼야 선거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적 흐름이었고 근데 저 사람들 딱하다 민주당 위해서 애썼는데 근데 여기 떨어졌는데 다른 마음 안 품고 여기 와서 유세 도와주고 하니까 잘한다. 그거 자체가 지역 언론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역 돌 때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인이 이제 그런 선거 유세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발언 하나가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서 뭐 지금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뭐 노인 폄하 발언이랑 비교하기도 하고 무슨 뭐 라이스 장관 옛날 발언했던 걸 소환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구나 부산에서는 그런 실수 하나를 그렇게 말하자면 확대 재생산할 준비가 돼서 그 실수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실수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이른바 맞춤한 실수를 해줍니까? 그럼 이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정청 대표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슨 내란을 일으켰냐 뭘 했냐 그 농담 한번 할 수도 있지 유사하다가 그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은. 예. 그런 생각이 들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거나 머릿속에 있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선거 때 이렇게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 공세에 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 접전지 선거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댓글에 첫 번째로 대환고래 팀장님 담배 이슈 계속 나옵니다. 오늘 그래도 집에 갈까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건강 걱정하니까요. 좀 건강 유의하십시오. 나도 안 하고 싶다. 아니 담배를 끊으시라고. 방송을 끊고 싶다. 건강 유의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와서 숨만 쉬어도 됩니다. 원래 이런 제가 말 좀 안 붙이겠습니다. 담배가 아니라 제가 항생제를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목이 안 좋아서 계속. 진짜 건강 이슈가 있네요. 네, 그래서 하는데 계속 건강 그런 얘기하는데 넘어가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건 김한 기자 파이팅이 바로 붙네요. 역시 좋습니다. 그 사실 또 다른 댓글이 달리는데. 민주당 정신 차려라라는 댓글도 달리고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한다. 정청래 까는 방송이네. 이런 이야기도 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판받을 건 좀 비판 받고 넘어가고 이번 기회에 좀 정상적으로 우리는 선거를 좀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겨레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해서 쉴드 치잖아요. 그거 바로 쇼츠 따가지고 난리 납니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그때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오만한 모습 보이지 말자. 각별히 언행에 신경 써달라.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 일을 실수로 규정을 안 하죠.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사과하셨잖아요. 이번 일들이 선거판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 지금까지는 안 좋은 점수가 계속 매겨지고 있죠. 이제 출마 과정에서 지연됐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또 수치를 얘기하면 또 저기 나와야 되는데. 그냥 흐름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재수 전 의원이 득표했던 그거에 크게 못 미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정우 후보의 인지도 문제예요. 부산 북갑에서 아직 하정우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아직 거거든요. 아직 4할 타자까지 안 가고 3할 타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정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산 북갑 내에서 채울 것이냐. 근데 그게 첫인상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첫인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만회를 하려면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100% 사과하고 인정하면서 바짝 엎드리되 마지막 승부수는 토론이에요. 토론 때 반민식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이영풍이 됐든 누가 오든 이때까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때 국면 전환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원래 전재수 전 의원이 하던 그 스키십 능력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걸 어거지로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히든 카드로 토론 때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때 만약에 준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이때까지 있어왔던 실책들이 한꺼번에 후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를 승부처로 삼아야 되니까 너무 지금 좌절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승부처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를 생활을 10년 넘게 한 상황에서 보면 연속으로 나오면 후보들이 좀 약간 위축은 좀 됩니다. 이거 자체가 행보에 좀 영향을 줍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하정 후보의 선거 전략이 뭔지가 안 나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초반에 뭐 이렇게 국포시장을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고 조직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스킨십을 하고 그걸 SNS에서 올리고 내가 어쨌든 중앙에 큰 정치인인데 지방에서 지역에 내려와서도 이렇게 잘해요. 내가 스킨십 능력이 없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한동훈 후보의 전략이에요. 제3 후보가 할 수 있는 전략이죠. 바닥을 완전히 조직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근데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재수 후보를 향했던 고종표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을 흡수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40에서 출발한다는 사람도 있고 35에서 출발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럼 하정 후보가 해야 되는 건 알파지 그 40이나 35를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게 메인 선거 전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해야겠지만 후보니까. 그러면 뭐 AI 수석, 뭐 내려가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이미지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내려갔을 때 빠바방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공약이나. 지역에 토착화되는 뭔가가 더 보여줘야 예를 들면 근데 지금 그런 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하정우와 함께 무슨 뭐 서부산 북부산 시대를 열어가자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안 보이고 한동훈과 저렇게 해서 무슨 인지도 맞대결을 벌이는 건가? 왜 저렇게 국포시장에서 자꾸 마주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 당대표를 포함해서 대규모 제가 이제 어디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잖아요? 바로 레임덕 소리 나와요. 부산 북구는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선거예요. 그럼 이겨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대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해요. 근데 왜 당대표랑 내려가고 시장을 훑는 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전략과 컨트롤 타워가 이 선거를 지휘하는. 그러면 당대표랑 내려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자 어쨌든 전재수라고 하는 지금 확실한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움직이자 이런 거가 전략적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가서 우리가 파란 잠바 입고 싹 돌아다녀서 한번 새를 보여주자. 이거는 차원으로 따지면 그게 높은 차원의 선거운동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앞서야 한다. 예를 들면 하정우 수석도 그렇고 김부겸 시장 좀 이따 이제 김부겸 후보 얘기도 할 텐데 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을 좀 더 부각하는 그것은 또 이제 김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구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념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체제 위협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김부겸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념 공세 펼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좌파가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 이재명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그렇게 된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구에서는 먹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게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대구에서는 먹히는 얘기인 제 그다음 질문이 이게 선거에 도움되나요? 라고 물음표를 3개를 쳤는데 근데 그거를 대구에서 먹힌다는 건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변화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김부겸 캠프에서도 예상하고 있었던 초식입니다. 저렇게 나오리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승부처는 뭐냐면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집되는 것은 60대, 70대예요. 전통적으로 60대도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고 70대 이상을 결집시키는 카드밖에 원래 안 돼요. 근데 그럼 문제는 20대, 30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예요. 누가. 근데 30대는 좀 괜찮은데 20대가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전통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 20, 30대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20, 30대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보관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끌어내냐. 이 청년들이 민주당이 싫어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 싫어에 가까워요. 지금. 정치가 싫어해요. 우리 삶을 바꾸는데 정치가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40대, 50대 이제 지금 20대에 부목격 되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 20대를 좀 꾸짖어요. 그게 이제 방식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뭐 역사 인식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뭐 누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정의관념도 없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박정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보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20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막 혼내려는 경향이 있다고요. 너네들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근저에서 왜 이렇게까지 극우화되거나 보수화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알면 저렇게 못해. 이렇게 접근하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김부겸 후보는 이념을 가지고 어떤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 대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실용적 관점에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이제 청년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일자리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거듭 당부드리고 있지만 거대 담론 말고 뭐 공항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신공항 어떻게 하겠다, 행정통합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대 담론 말고 진짜 이 청년들이 애 낳고 살 때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경기도나 서울에는 잘 있는데 대구에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확행스럽게 아주 세세하게 접근하는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게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근데 디테일한 전면적인 어떤 공보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근데 그것들을 쇼츠를 아주 감각적으로 재밌게 만들고 틱톡이나 이 20대 30대가 소비하는 방식으로의 전파가 필요한데 어쨌든 김부겸 후보는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 약점으로 좀 보입니다. 오히려요. 예. 네, 지금 캠프에서는 이 점에 아주 거의 뭐 남은 기간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장동혁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색깔론을 가지고 나온 건 나름의 국민의힘 전략으로 봐야겠네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전략이에요. 제가 지금 PD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그렇죠. 어떻게 표현했냐면 홍준표. 1번, 3번에 그 북한 인공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 인공기 넣고 1번이랑 3번 찍으면 북한 찍는 거다. 근데 그게 무슨 80년대 90년대 선거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선거. 그러니까 저기 몇 년 전 선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경남도지사 도지사 때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10년 안 된 거예요. 네, 1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선거를 저렇게 했다고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 뭐 지금 지도부가 지금처럼 그 무가치한 지도부였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래 TK와 영남에서는 선거운동을 저렇게 해요. 그거를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거에 정말 도움이 돼? 그 6070만 규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6070만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관성적으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밑에 세대들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찍으면 그렇게 돼. 이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하는 거고 저게 판돈이 지금 뭐 뭔가를 베팅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로서 그런 상황에서 저 방식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지지층 결집 이거로서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저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투리죠. 이진숙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구시장 넘어가면 뭐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된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가 이념 정치의 종말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분수령이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김부겸 후보가 밀리게 되면은 또 이념 정치가 부활하고 이게 또 원툴로 살아남아서 결국 국민의힘도 숨이 붙어 있게 되고 거기 국민의힘에 이제 극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념 정치하니까 먹히네. 이 탄핵 정국에서 이 내란 정국에서 이렇게 보수가 왁싹 무너져도 이념만 규합시키면 되네. 이거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했던 지긋지긋했던 이념 정치. 그게 문제가 뭐예요? 이념 정치의 나쁜 점. 능력이 아니라 이념만 규합시키면 내가 정치를 하나도 안 해도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본인은 정치를 안 해도 정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됐고 김부겸 후보 반드시 당선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MBC 출연하셨나요, 우리 변호사님? MBC 출연했죠? 굉장히 뭐랄까 텐션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 어디요? 그런 댓글이 좀 올라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 지상파스러운 그런 방송하고 오셨다. 약간 지금도 그런 느낌이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립니다. 좀 텐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살짝 나왔는데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를 할 때 이제 여론이 기울어졌냐 안 기울어졌냐 뭐 이런 얘기를 10수년 전에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김용을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를 할 때 뭘 따지냐면 이 김용을 공천하면 PK나 TK에서 표가 떨어질 거야. 이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대구나 부산에서 공산주의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하면 서울 수도권 표가 떨어질 거야. 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거기만 얘기하면 된다. 맞아요.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쟤네는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 서울 수도권의 출향에 있는 대구 경북이나 PK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국민의힘 이제 못 찍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표 계산을 할 때는 그걸 안 잡아줘요, 언론이. 그러니까 그거에 포커싱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전략을 해도 그 전략으로 가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다른 전략을 써. 근데 만약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뭐 하정우 오빠 논란도 그런 거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전국적인 파급 영향을 미친다라고 언론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비대칭성 속에서 어쨌든 왜 언론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어떤 적개나 분노의 원천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전략을 거기서 왜냐하면 선거는 당장 한 달 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가면 언론개혁 가지고 검찰개혁 가지고 이런 거지만 어쨌든 선거는 지금 그 판 위에서 하는 건데 뭐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이 TK에서 선거
캠페인을 저렇게 한다고 비웃어봐야 대구는 그게 먹히고 그게 서울 수도권으로 수렴된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대구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부 여론조사입니다만 뒤집어지는 것도 나왔어요. 추세적으로. 그 ARS 조사 매일신문 한길리 처치. 실제로 대구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6일 서울에 했는데 지금. 그래도 주말에는 또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 만에 내려가는 거죠? 오늘 저녁 때 내려가죠? 오늘 내려갑니다. 서울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활력 있고 좋고. 네. 내일 대구 야구 보러 가시는데 활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원래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 대구 이제 민주당 대구 시당에 있는 분들도 하나같이 막 여론조사 20몇 % 앞서고 있을 때조차 아니야 우리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미세하게 지고 있고 우린 추격자야 추격자. 오히려요. 한결같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들뜨지 않았어요 절대.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정작 현장에서 그랬다는. 네네네. 김부겸 후보가요 낙선을 몇 번 했는데요 대구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의 형국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과거와 다르다. 흐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고 있더라도 미세하게 지고 있고 추격도 역전 가능한 추격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민심도 지금 추경호 후보가 약간 올라온 듯이 보이는 거 있는데 이건 추경호 후보에 대한 경쟁력의 재고가 아니고 여러 국민의힘 후보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 사람 좋아, 나는 저 사람 좋아. 분화돼 있다가 모이니까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어쨌든 국민의힘 찍어줘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에 불과한 거지 이게 추경호가 이제 와서 재조명되거나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상된 수치가 나온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약간 뒤집어지듯이 나온 여론조사는 이제 매일신문 한길리 서치 그 조사인데 ARS죠. 그거 100% ARS였고 원래 과거에 제 기억에 그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그때 내란을 했는데도 대구 TK에서 윤석열에 대한 국정 지지율 상당히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가 여기에요. 매일신문 한길리 서치. 그래서 좀 원인을 제가 짚지는 못하겠지만 이 조사는 항상 그쪽에 과표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이미 대구가 뒤집어졌다. 이거는 너무 과하고 역정하는 추세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보는데요. 이러저러한 말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강수영 변호사 말이 옳다, 뭐 이런 응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진행자 댓글 읽지 말고 댓글 읽으면서 흐름 끊지 말아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특히 어떤 말이냐면 좋아요는 국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 와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청 중인 분들은 1000명에 가까운데 좋아요가 500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 번쯤 좋아요 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에 이제 1일 비가를 할 게 아닌 게 대구랑 부산에서 51대 49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막 15% 이렇게 원사이드가 이겼었는데 왜 이렇게 붙었냐? 어떻게 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표 결집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대구랑 부산은 51대 49로 가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제 부산에서 벌어진 일들이나 저는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가 왜 이렇게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는가? 중앙에서 관심을 가질수록 역결집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대구 진짜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구에 있는 침묵하는 다수들의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심 그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못 찍겠다. 국민의힘 선거 한 번 진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나는 이번에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역결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부 이 화제의 중심에 설수록.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각적으로 다가서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구 선거의 키는 그동안 찍으면 뭐하냐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걸 이라고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과 이번에는 어떻게 추경호를 내냐 어떻게 이진숙을 내서 저러고 있냐 뭐 이런 사람들의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게 승부처라고 봐요. 결국에 근데 그거는 양쪽 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집단들이죠.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그게 투표날 교차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주호영 의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주호영 의원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 발전을 당부한다. 김부겸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84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고
대학원 과정도 같이 다니고 아주 친한 형님 동생으로 지냈다.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부디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주호영 의원이 어제에도 개소식에 어제가 아니라 3일이죠. 개소식에 나오지 않았고 그 전에 본인을 이번 선거 대구 선거에서 역할을 주는 장소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을 두고 김부겸 후보 쪽 사실상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혹시 이런 건 좀 감지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지지하는 걸로 봐야죠. 아 그래요? 누가 봐도 지지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그 의도는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해야만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고 지도부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주호영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네. 다음 당권을 잡든 뭘 하든 네. 최소한 지금 지도부가 쓸려나가지 않으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남은 국회의원인기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시고 조용히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억가를 하느냐 소위 말해가지고 지도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거지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당연히 볼 수 없죠. 네. 장동혁 지도부 너무 잘못하고 있으니까 대구 시민들 생각에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지지는 매우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이거를 뭐 추경호 후보는 애써가지고 나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축소를 하시려고 하던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현역 의원들도 추경호 후보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돕지 않아요. 예. 경선 뛰었던 주자들 그렇게 뛰지 않아요 지금. 지금 상황이 안 도와요. 예. 관망하고 있다. 네. 예, 그게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운동장을 넓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호영 의원의 발언, 주호영 의원 수성갑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네, 현역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 예, 국회 이제 부의장이고 대구에 예. 이제 어쨌든 중도민심을 수성이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관계에서 놓고 보면 그래 이번에는 김부겸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홍준표 시장의 지지 선언은 네. 약간 뭐 보수가 말하자면 김부겸을 바라보는 어떤 날카로운 시선을 좀 이번엔 그 김부겸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정서를 만들어냈다면 주호영 의원의 이 발언은 아예 이제 운동장의 넓이를 다르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실제로 줄까 말까 하는 고민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표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토대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대구시장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패배주의 배격입니다. 어차피 질 거야. 예. 이게 진보 진영 내에서 팽배해요. 나 이거 굉장히 불만이에요. 아니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자꾸 끼얹어. 안 바뀌어. 예. 대구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그렇죠. 본인 속은 시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는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해달라. 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